안녕하세요. 초등 5학년 1학기 사회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구본이 나오고 중앙에 우리 국토가 보이죠? 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가지를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지에서는 우리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가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지에서는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비무장지대, 독도 이러한 곳이 어디에 있고 또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또 여기가 우리나라 국토죠.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지에서는 자연 환경에 따른 우리 국토의 구분. 그래서 세 등분으로 구분하는 방법, 전통적인 구분 방법,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고요. 다섯 번째 가지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로 가서 우리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국토의 위치를 지구본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지구본 보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겠죠. 지구본 보는 법과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구본 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구본은 이렇게 생겼죠. 지구본을 보면 위선과 경선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위선은 지구본의 가로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가로선이 바로 위선이죠. 경선은 지구본의 세로선이에요. 이렇게 세로로 그어져 있는 선이 바로 경선이에요. 이 위선과 경선은 지구본에서 각각의 위치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선이에요. 위선은 위도를 나타내죠. 위도에는 북위와 남위가 있어요.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이 북위, 남쪽이 남이죠. 그리고 각각 90등분으로 나눠서 90도로 나눠서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경도는 세로선으로 나타내죠. 경선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동경과 서경으로 나누죠. 동경과 서경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서경 180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역시 180등분으로 나눠서 180도로 표기를 해요. 이렇게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아서 위도와 경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그리고 관계적 위치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리적 위치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에요. 이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죠. 자, 여기에 있죠, 여기. 여기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아 동쪽에 있는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예요. 자, 반도 국가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륙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 지형을 반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예요. 반도 국가의 장점은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서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또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해양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고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면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고속국도인데 이것이 연결되면 우리나라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여러 대륙들 간의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많은 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반도 국가라서 대륙과 해양으로 함께 진출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를 한번 볼게요. 수리적 위치는
바로 조금 전에 지구본 보는 방법을 배울 때 알아봤던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여기 북위 33도에서 43도에 걸쳐서 있고,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동경 124도에서 132도. 동경과 그 다음에 북위, 이런 낱말의 뜻은 조금 전에 배웠죠. 저 여기서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관계적 위치, 즉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을 보니까 자, 여기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여기 있는데 이쪽까지 러시아 영토가 있어가지고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몽골이 있어요. 그리고 섬나라 일본도 있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동남아시아들 국가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관계적 위치까지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한 나라의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영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럼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주권이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스스로 그 나라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주권이라고 해요. 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참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역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역의 구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영해, 그 다음 세 번째는 영공이에요.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북쪽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여러 섬들이 있겠죠. 이 섬까지 모두 포함해서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해는 바다의 영역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이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동해, 남해, 서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크게 동해안과 남해안을 비교해 보면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영해를 설정하는 우리나라의 영해는 여기서 선으로 표시된 부분까지인데,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에서 12해리, 22km를 영해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동해안은 썰물, 해안선에서, 자, 이때 썰물 때 해안선, 여기죠. 여기서 이 12해리, 이만큼 나간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해예요. 그런데 남해안은 섬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남해안은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이어서 여기서 12해리가 더 나가서 여기까지가 영해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나라 영해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쪽 안으로는 다른 나라의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영공은 영토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의 영역이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의 끝,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극을 알아볼게요. 이때 북한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찾아보면 동쪽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예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서쪽은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제일 튀어났죠. 서쪽에서. 남쪽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예요. 자, 여기에 있어요. 제주에 보면 남쪽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남쪽의 극이죠. 그 다음에 북쪽은 함경북도 은성군 유원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북쪽의 끝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나라 영토의 끝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지로 가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 해서 비무장지대 독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비무장지대는 어디냐 하면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면 여기 중간에 휴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2km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휴전선에서 2km 이내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여기가 바로 비무장 지역이에요.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여기가 자연 환경이 아주 잘 유지가 됐겠죠.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소중한 까닭을 알아보면 먼저 남과 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또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제일 먼저 만나서 살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아서 생태계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소중한 비무장지대를 잘 갖고 나가야 되겠죠. 보존하고. 그 다음 독도예요. 독도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나라의 사극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이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이에요. 이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여기서도 어업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이 독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곳이죠. 자, 이러한 소중한 우리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캠페인이라든지 글짓기, 또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것이 있겠죠. 자, 다음은 자연 환경에 따른 우리 국토의 구분 내용을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 하위 가지가 3등분으로 구분하는 것과 전통적인 구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죠. 남북으로 긴 우리나라는 큰 산맥과 하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요. 먼저 3등분으로 구분을 할 때는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는데 북부 지방은 지금의 북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부는 휴전선 남쪽에서 소백산 금강 하류까지예요. 저기 보면 휴전선이 있죠. 이 휴전선의 남쪽부터 여기 보면 금강, 소백산 이쪽까지예요. 그 다음에 남부는 중부지방의 남쪽. 그래서 이 중부지방의 남쪽 여기가 모두 남부지방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번에는 전통적인 구분을 볼게요. 우리 일기예보를 볼 때 보면 경기, 관동, 보서, 호남, 영남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을 뜻하는지를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관북, 관서, 관동 지역을 알아볼게요. 자, 관북, 관서, 관동은 천령관이라는 예전에 군사적인 요충지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요. 우리 경기도 지역 휴전선 이북이죠. 에서 쭉 올라가 보면 이쯤에 천령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천령관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관서, 천령관이니까 서쪽은 관서, 그 다음에 북쪽은 관북, 그 다음에 동쪽은 관동이 됐죠. 여기가 관동이에요. 관동지방은 지금의 강원도 지방이죠. 이렇게 나누고 이번에 해서지방을 볼게요. 경기도 서쪽에 있는 바다를 경기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해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다 해서 해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기는 왕이 사는 지역이다 해서 경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호서, 호남을 볼까요? 이 지금의 금강을 예전에는 호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호강의 서쪽, 이 호강 여기 있죠. 금강이 서쪽 지방을 호서지방, 그 다음에 남쪽 지방을 호남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 호서와 호남 지역이에요. 그 다음 영남은 조령고개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의 문경세제예요. 여기 이쯤에 있어요. 이 문경세제의 남쪽이 바로 영남 지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구분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가지로 가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행정구역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어, 행정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행정구역이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조선 초기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름을 지은 방법은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 이름을 따서 지었죠. 그래서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도시 이름을 따서 앞에 있는 전자와 나자를 따서 전라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구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특별시 하나, 서울특별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하나,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광역시 6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광역시, 그리고 도 8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그리고 특별자치도 1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광역시 등에는 시청이 있고 그리고 8개의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도청이 있겠죠.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생각할 때는 북한을 제외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내용들을 모두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과제에서 우리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지구본 보는 방법, 위선, 경선이 무엇이고 위선과 경선이 나타내는 위도와 경도를 보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리고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아봤어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타내봤죠.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예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반도 국가예요. 그래서 반도 국가는 장점이 대륙과 해양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도 또는 해양으로도 진출하기에 유리한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적 위치는 우리나라 주변에 그다음 수리적 위치죠. 수리적 위치는 바로 위도와 경도로 표현을 하죠. 북위 33도에서 43도. 그다음에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걸쳐서 있어요. 여기 보면 이쯤에 있죠. 그다음에 주변의 나라를 보면 러시아, 몽골, 중국, 그다음에 일본 등이 주변에 인접해 있어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 과제에서 영역이란 한 나라의 영역이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스스로 그 나라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영역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이 영역 안으로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간섭을 하거나 들어올 수가 없죠. 영역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구성이 되는데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그리고 영해는 바다의 영역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이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을 보면 동해안은 썰물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 22km 밖이 바로 우리의 영해고 남해안은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22km.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공은 영토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영공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영토의 끝은 동쪽은 경상북도 울릉군, 그 다음에 북도죠. 그리고 서쪽은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예요. 여기 남쪽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예요. 마라도가 남쪽이고 북쪽은 함경북도 은성군 유원진이 북쪽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과제에서는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비무장지대와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봤어요. 비무장지대는 바로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2km 안쪽이 바로 비무장지대죠.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지에서는 우리 국토를 3등분으로 구분하거나 전통적인 우리 국토의 구분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국토를 3등분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해서 나눠서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봤죠. 그리고 전통적인 구분에서 관북, 관서, 관동, 해서, 경기, 호서, 호남, 영남 지역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관서, 관북, 관동은 천령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해서는 경기의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해서지역, 해서지방. 그 다음에 왕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 경기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호서와 호남에서 호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호서, 그리고 남쪽은 호남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조령, 그게 지금의 문경 세제예요. 그래서 조령 남쪽이다 해서 영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알아봤죠. 행정구역이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이에요. 이 행정구역의 이름은 조선시대 초기의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주, 나주 따서 전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특별시 하나, 특별자치시 하나, 광역시 6개, 도 8개, 특별자치도 1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으로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